동시에们好. 大家好吗?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교 중국어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정도보어와 가능보어에 대해서 공부했죠? 지금은 잠깐 그 형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먼저 정도보어를 보죠. 정도보어는요, 보어, 정도보어, 동사 다음에 더라는 구조조사가 나오고요. 그 뒤에 정도를 나타내는 말, 좋다, 나쁘다, 높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가능보어는요. 가능보어는 동사 뒤에 일부 방향보어나 결과보어가 나오죠. 뭐 완이라든가 라이라든가 따오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래서 가능보어는 그 사이에 더를 빼도 말이 됩니다. 그러나 정도보어는 더를 빼면 말이 안 되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정도보어, 가능보어의 차이점까지 다시 한번 봤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것을 공부하게 될지 학습 목표를 먼저 보실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중국의 문화를 우리가 한번 이해해 봅니다. 두 번째로, 가정문을 우리가 배웁니다. 네,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의 본문을 먼저 화면으로 보시죠. 小王，去中国朋友家做客时，带什么礼物好？在中国家庭中，老人和孩子常常是最受关心和爱护的，所以一般给老人和孩子送礼物。给老人和孩子送什么呢？给老人买点点心，给孩子买点吃的、穿的或者玩的。如果家里没有老人和孩子呢？买点新鲜水果，或者其他的都可以。礼轻情意重。 네, 잘 보셨습니까? 중국인의 집에 초대되어서 갈 때, 손님으로 갈 때 어떤 것을 선물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네요. 자, 그럼 문장을 하나씩 볼까요? 小王去中国朋友家做客时, 小王去中国家做客时. 자, 小王, 자, 왕씨인가 보네요. 상대방이 小王. 자, 小王啊, 去中国朋友家做客时. 去, 어디 가다, 中国朋友家. 중국 친구의 집에 가서 做客时, 손님이 될 때, 그러니까 중국 친구에게 초청을 받아서 손님으로 갈 때, 带什么礼物好,带什么礼物好, 带라는 것은 몸에 지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带什么礼物好, 어떤 선물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 在中国家庭中，老人和孩子，在中国家庭中，老人和孩子。 자, 在什么什么中 나왔네요. 어디에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在中国家庭中 중국인 가정에서는 老人和孩子 노인분들과 어린이들이 어떠하다. 뒤에 문장이 나오겠죠? 다음 문장 보시죠. 常常是最受关心和爱护的. 常常是最受关心和爱护的. 常常是 종종 어떠한 것이야. 어떤 것이냐 하면은 最受关心, 가장 관심을 받고 和爱护的, 관심을 받고 보호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야. 所以一般给老人和孩子送礼物. 所以一般给老人和孩子送礼物. 그래서 所以 하면 그래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인과 아이들에게 送礼物, 선물을 하지. 给老人和孩子送什么呢? 给老人和孩子送什么呢? 给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이죠. 그래서 老人和孩子, 노인분들과 어린아이들에게 送什么呢? 어떤 것을 선물하지? 给老人买点点心. 给老人买点点心. 给 하면은 누구누구에게 도 되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뜻도 되죠. 그래서 给老人买点点心. 노인분들에게는 买点 약간의 点心 하면은 간식이죠. 약간의 간식을 사드리고 给孩子买点吃的穿的. 给孩子买点吃的穿的. 给孩子 어린아이들에게는 吃的 하면은 뭐뭐 하는 것, 먹는 것 이런 것이죠. 먹을 것과 穿的 입을 것을 사주면 되지. 자, 뒤에 또 다른 것들이 나오겠죠. 或者 아니면
或者는 뭐뭐이거나 아니면 이것이다 이런 얘기죠. 或者 아니면 그것이 아니면 玩的 놀잇감을 사주면 되지. 如果家里没有老人和孩子呢？如果家里没有老人和孩子呢？ 만약, 如果 하면은 가정문이죠. 만약이라는 뜻입니다. 家里, 그 가정에 노인분들과 어린아이가 없으면 买点新鲜水果, 买点新鲜水果. 买点 하면은 무엇을 좀 사다라는 거죠. 新鲜水果. 新鲜 하면은 신선하다. 水果, 과일. 그래서 신선한 과일을 사면 되지. 或者其他都可以. 或者其他都可以. 或者 아니면 其他 다른 것들도 또 모두 可以. 돼. 다른 것들도 모두 가능하지. 礼轻情意重. 礼轻情意重嘛. 礼轻. 자, 선물을 할 때 많이 쓰는 거죠. 礼轻. 그 선물의 그 형식은 가볍고 情意重. 그 마음은 무거운 것이잖니.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본문의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 가운데 어떤 중요한 어법적인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간단하게 세 문장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所以가 나오는데, 所以는 그래서죠. 우리말로 앞에 어떤 원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一般给老人和孩子送礼物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 어떤 말이 나왔겠죠. 그렇게 보면 한 다음에 그래서 一般 일반적으로 给老人 노인 和 그리고 孩子 아이들에게 送礼物 선물을 준다. 그래서 给는 뭐뭐에게, 送은 선사하다, 선물하다, 뭐뭐 주다라는 뜻이죠. 즉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所以 그래서 一般 일반적으로 给老人和孩子 노인과 아이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이렇게 하는 문장이죠. 다음 보실까요? 네, 이번에는 给孩子, 给가 또 나왔네요. 给는 뭐뭐에게라고 하면 되겠죠. 给孩子, 아이에게는 买点吃的, 买는 사다고, 点은 동사 뒤에 붙어가지고 약간 좀 뭐뭐하다. 그래서 아이에게 买点 좀 사주다. 무엇이죠? 吃的, 먹는 것이죠. 吃란 동사 뒤에 더가 붙어가지고 뭐뭐 하는 것이 됐어요. 이 더는 명사형 전미사로서 말을 갖다가 명사로 만들어주죠. 吃的, 먹는 것. 그 다음에 穿的, 입는 것. 그다음 마지막으로 或者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아니면 혹은 이 말. 그래서 혹은 玩的, 노는 것, 장난감을 말하겠죠. 자, 그럼 给孩子买点, 자, 아이에게 사준다, 吃的, 먹는 것, 穿的, 입을 것, 입는 것, 혹은 그 다음에 놀 것을 선물해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 如果가 나오네요. 如果는 접속사로서 자, 만약에, 만일에 이런 말이죠. 자, 如果家里没有老人和孩子呢? 만약에 家里 집안에 没有 없다. 老人 노인과 和孩子 아이가 없으면 자, 맨 끝에 너가 나오죠. 이 너는 그 어기조사라고 말을 하는데 주로 의문문에 많이 쓰는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집안에 어린아이와 노인분들이 없으시면 하고 이렇게 여운을 남기면서 쓰는 말이죠. 자, 이상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세 가지를 설명을 잘 기억하시고 아까 또 박사님께서 설명하신 본문 내용을 잘 설명하시고 잘 기억하셨다가 본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小王，去中国朋友家做客时，带什么礼物好？在中国家庭中，老人和孩子常常是最受关心和爱护的，所以一般给老人和孩子送礼物。给老人和孩子送什么呢？给老人买点点心，给孩子买点吃的、穿的或者玩的。如果家里没有老人和孩子呢？买点新鲜水果，或者其他的都可以。礼轻情意重。 네, 잘 보셨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테마법을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 테마법에서는요, 가정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문을 나타내는 단어, 그런 말들이, 형식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한번 하나하나씩 볼까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如果要是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如果要是倘若그 다음이 倘若고요. 假使그 다음 万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말 뒤에 더화가 나오고 그 다음 연결시켜주는 접속사로서 치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무엇이라면 곧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그런 형식이겠죠. 자, 가정문의 형식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장을 예문을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먼저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要是你不能来就打个电话给我要是你不能来就打个电话给我要是 여기서 더화가 생략되어 있는 그런 형식이죠. 要是뭐뭐라면 你不能来 네가 올 수 없다면 就打个电话给我打个 여기서는 한 통에 뭐 이런 뜻이게 되겠죠. 그래서 打个电话给我 전화 한 통을 나한테 걸어줘. 나한테 전화 한 통 걸어줘. 이런 얘기죠. 다음 문장이요. 假如你不去那么我也不去假如你不去那么我也不去 자, 假如 하게 돼도 만약 이런 뜻이 됩니다. 만약 你不去 네가 가지 않는다면 那么 그러면 那么라는 거는 그러면이라는 뜻이죠. 那么 그러면 我也不去 그럼 나도 안 갈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죠. 倘若 倘若도 마찬가지로 만약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倘若你不相信就亲自来看看吧倘若你不相信就亲自来看看吧倘若 만약에 你不相信 네가 믿지 않는다면 네가 믿지 못하겠다면 就亲自 친즈 하면은 몸소 스스로죠. 네가 몸소 来看看 네가 몸소 와서 봐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문장 나왔네요. 如果你今天有事我明天再来如果你今天有事我明天再来如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보편적인 가정문의 그런 형식이죠. 如果 뭐뭐 한다면 你今天有事 네가 오늘 有事 일이 있다면 我明天再来 나는 내일 다시 올 겁니다. 만약 오늘 네가 일이 있으면 나는 내일 다시 올게 이런 얘기죠. 다음이요. 万一你不能来事先通知我万一你不能来事先通知我万一 그냥 만일 그대로죠. 그래서 万一你不能来 만약 네가 올 수 없다면 事先 하면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이런 얘기니까 미리라는 뜻이죠. 미리 通知我 나에게 통지해줘 나에게 알려줘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요. 有兴趣的话就不觉得难有兴趣的话就不觉得难 자, 有兴趣的话 여기에서는 앞에 有 앞에 어떤 말이 생략됐죠? 要是如果 이런 말들이 생략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뒤에 的话만 나와서 가정문 형식이 됐습니다. 有兴趣的话 兴趣하게 되면 흥미, 취미 이런 얘기죠. 그래서 흥미가 있다면 이렇게 가정문을 만들어주고 就 접속사입니다. 不觉得难不觉得 觉得라는 거는 주관적인 생각이나 뭐 느낌 같은 걸 얘기할 때 쓰는 거죠. 느끼다라는 뜻인데 不觉得难 어렵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흥미가 있다면 어렵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요. 가정문을 다 공부해봤는데요. 뭐 가정문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막상 배우고 나니까 아주 쉬웠죠. 가정문의 형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如果要是 이런 말이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가정하는 그런 구가 나오게 되겠죠. 가정하는 문장이 나오고 뒤에 的话가 나오고 그 다음 문장 접속사 就로 연결시켜줍니다. 근데 여기에서는요. 要是나 如果假如倘若 이런 말을 생략하고 뒤에 的话만 쓸 수도 있고요. 오히려 앞에 이런 말들을 남겨두고 뒤에 있는 的话를 생략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가정문 별거 아니었죠? 다시 한번 복습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가천여고 3학년 김일라입니다. 선생님, 중국에서도 선물을 주고받을 텐데요.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물과 싫어하는 선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선물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먼저 선물하지 않는 세 가지 3대 물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手绢
手죠 손수건인데 손수건은 우리도 그런 뜻이 그런 속담이 있듯이 눈물을 이렇게 닦을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별로 안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손수건을 잘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산 우산인데요. 이 산 발음이 이산 가족 뭐 흩어지다 할 때 그 발음과 똑같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쫑, 저 큰 시계를 말하거든요. 큰 시계, 이거 뭐 벽시계라든가 교정시계를 말하는데 이 발음이 쫑이기 때문에 이 쫑은 마지막 끝 이런 말이거든요. 너와의 관계가 끝이야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쫑이라고 발음되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주로 좋아하는 선물들은 우리나라 전자제품이 아마 중국 사람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수첩이라든가 혹은 카메라라든가 뭐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섬유도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옷을 선물해주면 상당히 좋아하고요. 특히 양복, 또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요. 가죽 잠바를 그렇게 많이 사가요. 가죽 잠바가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인기가 좋고, 그 다음에 문구류도 우리나라 수준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문구류 특히 학생들한테 해주면은 상당히 아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만 사람들은 거기 낮에 더워서 우리나라 인삼 같은 게 안 자라거든요. 그래서 인삼 해주면 상당히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선물해 주시면 아마 되게 좋아할 겁니다. 네, 그럼 수능평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보시죠.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인사말을 하기에 가장 적당한 때는 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인사말인지 한번 보죠. 新年快乐,恭喜发财. 新年快乐,恭喜发财.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본 그런 인사말이죠. 新年快乐. 자, 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恭喜发财. 돈 많이 버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언제 할까요? 그렇죠. 1월 1일에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 2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떵지에가 나왔네요. 떵지에는 하얼빈에서 하는 그런 어떤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빙떵지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거기에서 하얼빈은 굉장히 추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얼음을 조각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색색의 불을 켜서 이런 아주 즐거운 행사를 하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많이 가서 구경하기도 합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행사하는 기간이고요. 그 다음 3번 슈앙시지에 하게 되면 10월 10일이어서 대만의 국경일이죠. 자, 다음 4번은요.端午节, 단오지요. 우리나라에도 있는 명절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5번은 中秋节, 우리나라에서는 추석이라고 하죠. 중추, 가절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중국에서는 中秋节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추석. 자,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돈 많이 버세요. 이런 인사를 하기에 가장 적당한 때는 아닌 것 같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1번을 보시면 춘지에라고 됐습니다. 이거는 설날이죠. 그래서 설날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보실까요? 다음 중 번역이 맞게 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문장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1번을 보겠습니다. 很高兴认识你. 당신을 알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근데 여러분들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죠? 很高兴认识你. 우리가 배울 때는 认识你很高兴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认识你가 很高兴 앞으로 옮겨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답이 아니고요. 2번 보세요. 你什么事做? 당신은 무슨 일을 합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합니까?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물어볼 때 하는 말이죠. 우리가 이것도 이미 너무나 쉽기 때문에 잘 배웠습니다. 자, 위에 거를 보면은 做, 중국어는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主, 니 다음에 做라는 동사가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什么事, 어떤 일, 이거는 그대로 맞겠네요. 그래서 2번을 완전한 문장으로 고쳐보면은 你做什么事 이렇게 하면은 완전한 문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을 보시죠. 3번 下午8点差1刻 이렇게 됐네요.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한번 아래를 볼까요? 오후 8시 15분 전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나타낼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간을 나타내죠. 지금 3시 30분이다. 그러면 3点30분 해도 되고요.
3시 반입니다. 똑같은 표현이죠. 3点半 이렇게도 시간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몇 분 전입니다. 5분 전입니다. 이렇게도 나타내게 되겠죠. 그러면 그 문장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3번은 틀린 문장이죠. 이거를 제대로 한번 고쳐보면은 差一刻下午8点 이렇게 되겠습니다. 差一刻. 자, 모자라는 부분이 몇 분 전이다 하는 말이 앞으로 가야 되죠. 差一刻下午8点 하게 되면 오후 8시 15분 전입니다. 15분 전 8시입니다. 오후 8시입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을 보세요. 2点半的火车要坐. 2点半的火车要坐. 2시 반 기차를 타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하지만 이것도 틀린 문장이죠. 자, 뭐뭐 해야 합니다. 동사가 앞으로 가야죠. 기차를 타는 거니까 기차는 뒤로 오고 타야 한다라는 게 앞으로 가죠. 그래서 要做. 여기서 要는 무엇 해야 합니다라는 뜻이죠. 要에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걸로는 첫 번째, 무엇 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용법 다 조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동사의 자리는 어디라고 했었죠? 예, 바로 동사 앞에서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要做 타야 합니다. 무엇을요? 2시 반 기차를. 그러니까 2点半的火车 이렇게 되는 것이죠. 要坐2点半的火车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5번을 보겠습니다. 他现在看着电视. 他现在看着电视. 他 하면은 그는이죠. 现在 부사입니다. 지금. 그래서 주어 앞뒤에 올 수 있죠. 现在 지금 看着 무엇 하고 있는 중입니다. 这라는 거는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죠. 그렇기 때문에 看着 하게 되면 보고 있는 중입니다. 보는 상태가 지속된다는 걸 나타내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을? 电视.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은 그 사람, 그 남자 지금 텔레비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아래에 보면은 그는 지금 TV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네, 바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1번하고 2번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2번 문제는 우리가 여태까지 풀지 못한 좀 생소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지식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생각해보니까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네요. 자, 그러면 3번과 4번 문제는 정 선생님과 한번 풀어보세요. 네, 3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과 의미가 같은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장인데, 자, 문장이 뭘까요? 네, 맨 위에 있네요. 你去过中国吗? 자, 이런 문장이죠. 你去过中国吗? 여러분, 동사 뒤에 구어가 붙으면 뭐였죠? 네, 과거의 경험이나 뭐뭐 한 적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취는 그냥 가다이고, 취고 하게 되면 간 적 있다, 가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你去过中国吗? 당신은 중국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그럼 이 문장과 똑같은 문장을 우리가 고르는 문제인데, 먼저 1번을 볼까요? 你去过中国吧? 자, 여기서 문장은 다 똑같은, 맨 끝에 이 마하고 바만 틀리죠. 이 바는요, 자기가 잘 모르지만 상대방한테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그런 어떤 긍정이라든가 확정을 한번 유도하려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당신 중국에 가봤지? 이렇게 되거든요. 뭐 다른 예문 들어보면 오늘이 뭐 화요일이지? 그러면 진티엔 싱치 얼바 이렇게 하게 되면 오늘이 화요일이지 아마?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방이 이제 확정해 주겠죠. 그런 식으로 쓰였기 때문에 정확한 완벽한 의문문은 아니고 어떤 그런 의견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은 될 수 없고요. 자, 그럼 2번을 볼까요? 你过去中国吗? 자, 过去란 말을 잘 보시면 바뀌었죠. 취구어는 간 적 있다고. 过去는 이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말로 보면 과거 혹은 중국말로 옛날에. 그래서 당시 옛날에 중국 말이 좀 안 되죠. 그래서 2번 문장은 비문이 될 것 같습니다. 답이 아니고요. 3번 你去过그 다음에 부고, 취고, 부고. 여러분, 이 경험조사, 이 경험을 나타내는 이런 말들은 보통 긍정,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역시 비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你去不去过中国? 네, 이 문장도 여러분, 동사 뒤에 붙어서 경험을 나타내는 말, 이런 말들에는 보통 이렇게 우리가 정반, 그러니까 의문문, 긍정, 부정 의문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아니고요.
5번 마지막 보시면 이 취고 중국 没有 당신은 가봤는가? 중국에. 그다음에 没有가 나오고 메요는 과거 문장을 혹은 그러니까 긍정 부정을 만들어줄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취고 중국 没有 중국에 가봤습니까? 아니면 안 가봤습니까? 이 没有가 과거의 부정이기 때문에 과거 문장식의 긍정 부정식이기 때문에 이 문장이 너 당신 옛날에 중국에 가봤습니까?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문장이 되죠. 그래서 이 취고 중국마 이렇게 표현도 하고 5번 같은 경우 이 취고 중국 没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4번 볼까요? 자, 다음 글의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글이 뭘까요? 맨 처음에 벌써 가로가 나왔군요. 가로치고 니 뿌능 라이 당신이 오지 못한다. 就打个电话给我 바로 곧 전화 한 통 걸어서 나한테 줘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打个电话는요, 이 거는요 한 개라고 해석하지 말고 한 번이라고 해석해 주세요. 그래서 전화 한 통 한 번 해줘 나에게. 그러면 어떤 걸까요? 어떤 말이 좀 좋을까요? 1번 볼까요? 要是 2번 万一 3번 如果 4번 倘若 5번 수일한. 자, 1, 2, 3, 4번은 전부 다 어감이 만약에 라는 뜻이 되겠는데 5번만큼 유일하게 비록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정답이 자연스럽게 5번이 나왔군요. 자, 비록 말이 안 되죠. 나머지 1, 2, 3, 4번은 만약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답이 4번, 4개고 틀린 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을 다 풀어봤는데 오늘 문제는 짤막하고 쉬운 편이라서 아마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요. 우리가 오늘 배운 강의 내용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걸 뽑아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죠. 네, 가정문이 나왔네요.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이거를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가정문, 要是, 如果, 要是, 倘若, 假使, 万一, 다음에 的话, 그 다음 就라는 접속사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如果, 要是, 倘若, 假使, 万一 이런 것들을 생략하고 的话만 넣을 수도 있고요. 앞에 이러한 말들을 넣고 的话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다 빼고 你去,我不去. 네가 가면 나 안 갈래.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필요 없이 이렇게 가정문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복습까지 다 해보고요. 이번에는 금주의 표현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금주의 표현일까요? 네, 신신相인이 나왔습니다. 신신相인. 자, 정 선생님, 이 신신相인 이 글자는 이 말은 어떤 뜻이죠? 예, 글자 하나씩 볼까요? 신신상이라는 마음과 마음이 서로 상대적으로 복사, 인수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예, 마음이 그대로 복사했으니까 이신전심이죠.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다. 그래서 친한 친구 사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끼리 뜻이 맞으면 신신상이 돼가지고 마음이 통했군요. 이신전심이군요. 이렇게 하는 표현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신전심 아주 좋은 말입니다. 선생님하고 저도 마음이 통해서 강의를 더 잘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